여러분 안녕하세요. 협동적 결혼 기술에 관련된 이 부부 대화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이 부부 대화 이 기술 중에서 말하기 기술, 어떻게 하면은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대화법에 관련돼서 지난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화하면은 말하고 이렇게 듣는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상호적인 거가 이제 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듣기라는 게 이렇게 뭘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청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경청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그 요점과 이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일에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유영철이라는 그 역대의 그 살인마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는 유행처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누구야? 뭐 그 사람을 이렇게 동의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해는, 우리가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understand. 상대방의 밑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뭘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과 소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가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그 성장 배경을 알아보고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짐작하기로는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또 그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안정 애착이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한 이런 거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영철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적개심, 분노가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엄마에 대한 이 분노나 이렇게 적개심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투사하거나 이렇게 대치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내면적으로는 엄마에 대한 분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묻지마 이게 살인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해도 그거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는 동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영철의 그 한 행동의 동기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그 살인을 한 행동 그 자체는 내가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의, 영어로는 agreement죠. 이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본 나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동의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이제 남자나 이제 여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에 이렇게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갖다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할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렇게 반영해 주려고 하는 거가 이렇게 듣기, 이 경청의 기본적인 거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듣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5가지 기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잘 들으려면은 상대방의 말이나 이렇게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상대방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거가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또 이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더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라고 이렇게 요청해 주는 정보 요청하기. 네 번째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려고 해주는 그 요점을 요약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요약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 질문은 그 상대방이 표현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 좀 더 알고 싶은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폐쇄 질문은 예, 그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식의 어떤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이제 개방 질문은 상대방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하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방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경청하기 듣기에 5가지 기술을 요약한다면은 상대방의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고 반영하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정보 요청하기, 또 요약하기, 개방 질문하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이런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의 기울이기인데, 주의 기울이게 된 키워드는 보고 듣고 따라갑니다. 이게 본다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이 표현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짓, 억양, 또 이렇게 표정, 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 이제 비언어적인 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듣는다는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그 말의 내용과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음성의 이제 고저, 이제 이런 모든 거를 자세히 이렇게 듣는 거고, 따라간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주는 5가지의 대화 요소,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뭘 보는가, 이 감각 정보,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의미를 부여해주는 상대방의 생각, 그다음에 감정, 소망을 이렇게 자학의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따라가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기울일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서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은 상대방의 그 비언어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언어적인 것도 이렇게 대화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언어적인 걸 통해서 자신의 이제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아니지만 이제 그 상대방이 또 이 다른 몸짓이나 이제 신체로 표현하는 그 언어의 내용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대개 이제 비언어라고 한다면은 음성의 이제 고조, 높이, 또 말하는 속도, 특히 우리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 소리가 이렇게 큰가, 만약 이렇게 소리가 크면은 화가 났을 때 이제 음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그 불안감을 이렇게 줄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은 이제 자학의 수레바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잘 기울이려고 하면은 아주 이렇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또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졌던 평소의 편견이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화난 마음, 복수심, 또 오해, 이제 이러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이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이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또 아니면은 이제 이게 마음 비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이렇게 용어죠. 마음을 비워야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 보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그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상대방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게 방어적이고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세워서 이렇게 듣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듣는 자세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주는 그 내용을 들으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산만한 행동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신문을 보면서 상대방을 들으려고 하거나 TV 등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은 멈추고 일단은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남자는 신문이나 잡지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TV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여성은 거기다 대고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게 보면은 또 여성의 얘기가 이렇게 제대로 안 들어오고 또 그걸 보고 여성은 또 짜증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또 남자는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축구랄지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싶으면은 이제 이럴 때는 심각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시간을 서로 이렇게 따로 내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순간이라도 이렇게 신문이나 TV를 보고 있다면 그걸 잠시 멈추면서 상대방과 이렇게 시선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할 때, 그 상대방과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뭐 이런 그 행동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때는 위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서 있으면 나도 이렇게 그 서 있고 앉아 있으면 앉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신체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내가 이렇게 듣는 모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고 싶어 하는 정보를 주도록, 상대방이 주도하도록 활용해 주는 것도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을 따라간다. 이 따라간다는 게 듣는 거는 사실은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따라가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요령은 이제 여러분들은 자각의 수레바퀴라는 안경, 자각의 수레바퀴라는 이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비춰보면서 관찰한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재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자각의 수레바퀴 영역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아니면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자각의 이 수레바퀴 영역은 어딘지, 이제 이렇게 그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당신 요즘에 이렇게 그 말도 않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그 이게 습관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아내의 자학의 수레바퀴로 본다면은 감각 정보에 해당되죠. 아내가 남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 이거는 이 감각 정보에 해당되죠. 이제 그런데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제 집에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었어. 이제 그런다면은 이렇게 밥을 지어놓고 기다린다는 건 아내의 행동.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났다는 건 아내의 감정. 근데 아직 생각과 소망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늦으면은 늦는다.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왔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늦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건 내 생각인데, 또 이렇게 이게 보니까 그런 행동이 없이 무작정 늦는다. 그러면은 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소망이 아직 표현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 이 남편이 이게 대응하는 방법은,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늦으면 늦는다. 아니면 좀 일찍 들어왔으면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아내가 그게 맞으면 그래요. 이렇게 되겠고, 모르면은 그냥 물어보면 돼요. 뭐 이 경우에 어떻게 당신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해주기를 바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꼭 내 눈 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의 자학의 이 수레바퀴가 내 눈에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 상대방을 좀 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 따라가기 이제 그 공동 이 실습을 이렇게 그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자학의 수레바퀴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단 예로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렇게 아내 입장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뭐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에 당신이 이제 어떤 때는 뭐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걸 보니까 이거는 감각 정보죠. 그래도 당신이 애들한테 요즘에는 좀 더 노력해서 더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한다는 게 생각이 있다고 들어서 이건 사고죠.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도 않고 11시 이후에 그것도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걸 보니까 이거는 감각 정보죠. 어, 많이 이렇게 짜증 났어요. 이제 이건 감정이고 그 생각은 얘기를 안 했죠. 어떤 생각에 이렇게 짜증 났는지. 어,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제 당신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속하지 이렇게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바라는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꼭 앞으로 이미 뭐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렇게 늦으면은 늦는다. 미리 이 사전에 이게 전화를 하고 늦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소망에 이렇게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그 노력하는 걸 이렇게 보고 어, 그 이제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또 음식도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할게요. 이거는 미래 행동에 이렇게 관련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얘기의 이게 취지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때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의 이런 비언어적인 이 동작이나 이게 표정, 제스처 이것도 이렇게 잘 관찰하고 그러면서 언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 상대방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만 번쩍이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감각 정보, 무슨 감각 정보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주의 깊게 들으라. 이게 이제 주의 주기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